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팀장 김정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공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더 예뻐지신 것 같네요. 아니, 지금 뭐 외모 관리 받으셨어요? 아, 오랜만에 나오는데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보세요. 배경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아, 저희가 자살 예방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자살하게 생겼어요. 지금 너무 일이 많아지셔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30명 나와도 죽겠네 살겠네 했는데 요새는 막 120명이 나오니까 130명이 나오니까 아무리 이거를 처리를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에 좀 도와달라. 그래서 네네. 내가 남을 자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자살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팀에서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요. 요새 저희들은 이제 확진자분들이 이제 격리 해제가 되면 격리 해제 확인서라는 걸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 통지서를 계속 발급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문자라든가 또 이메일 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방문 네.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래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일을 하시네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소장님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네, 계시지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자, 오늘은 2019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생애 주기에 따른 자살 경로 탐색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60대, 70대를 같이 해서 올해 마지막 이제 촬영이기도 하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한번 볼까요? 네, 예, 아주 그죠? 그냥 올해 마지막이라고 딱 이것도 마지막으로 준비하셨나 봐요. 더 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런데 먼저 네, 우리 60대, 70대 자살 현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옛날 기억인데 저는 좀 그 10대나 20대 좀 좌절을 해가지고 자살을 많이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의외로 그렇죠. 그 노인 세대에서 자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21 자살 예방 백서라는 시간을 소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자살한 부분이 많이 나와서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네. 실질적으로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더 많이 자살을 하고 계세요. 근데 다만 언론에서 많이 이게 다루지 않고 네.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시는 건데요. 보시면 2019년 연령대별 자살 현황을 보면 60대부터 33.7명으로 높아지기 시작해갖고 70대는 46명, 10만 명당 46명이에요. 우리나라 평균이 한 26명, 27명 정도 되는데 그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80세 이상 보면 67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자살률만 잡아도 우리 노원구래.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1위, 자살률 1위가 되지 않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자살로 돌아가고 계시다. 이제 OECD 회원국 연령별 자살률을 보면 보세요. 10대, 20대는 그렇게 이제 물론 높지만 1위는 아니잖아요. 1위는 아니고 뭐 예. 저희도 예전에도 되게 놀랐었는데 예. 막 복지 강국이라고 여기는 그 곳에서 그 1위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라든가 네. 핀란드. 네, 뭐 저희가 더 그렇게 될 줄 알았었는데 또 그렇죠. 의외로 우리는 아니고 노인 세대로 갈수록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30대, 40대가 이제 1위고 또 리투아니아는 사실은 나라가 조그매요. 우리 서울시 인구보다 더 작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1등이지만 거의 우리가 뭐 1등, 2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60대가 1등, 70대가 이제 10대 이상이 1등.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대 남성 자살 경로. 그러니까 지금 40대부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 여자가 달라지죠. 네. 20대, 30대는 똑같았는데, 이제 40대부터는 남자는 남자의 이유가 있고, 여자는 여자의 이유가 있는데, 60대 남성들은 중독 문제,
가족 관련 문제. 좀 이제 생각해보면 40대 좀 넘어서부터는 남자 여자가 갈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에서도 남자의 어떤 문제는 계속 또 똑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놈이 술이 시작해가지고 이제 술이 악화되면서 이제 술이 중독 문제가 약화되면서 술을 많이 먹으니까 가족 관계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또 아버지도 싫고 또 저 아들도 싫어하고 또 부부 관계도 또 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절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몸도 아프고 술을 이렇게 먹으니 몸이 성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몸도 아프지, 또 아내도 전화 안 오지, 자식도 전화 안 오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심각한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50대부터 술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60대 여성들은 왜 자살을 하느냐? 60대 여성의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보니까 역시 그 관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거기에서 우울감을 느끼시고 혼자라고 느끼시면 그렇죠. 예,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시게 되시고 그렇죠. 이제 어떤 지지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지지 체계는 남편인데 나의 지원자가 아니라 왼수가 되다 보니까 이 왼수가 되다 보니까 지지 체계가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이제 심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60대 여성분들은 자살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자, 70대 어르신들을 한번 볼까요? 70대는 또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또 20대, 30대는 똑같은 자살 네네. 경우고 또 생애 스트레스가 비슷했잖아요. 네. 이제 70대도 이제 어린이가 이제 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제 지금은 60세라고 하지만 이제 점점 65세 되시고 그리고 좀 운동 기능이나 이제 신체적인 기능이 퇴화되시다 보니까 그렇죠. 사회 활동을 완전 못 하시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또 경로당 이런 데 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 모를까. 그렇죠. 그런 데 가실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이러시면 일부러 막 찾아서 사회 활동 하시기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이제 몸이 안 아파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내 몸이 피곤한데 어떻게 가겠어요? 내 몸이 아픈데. 그래서 신체적 질환 속에 숨겨진 우울.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그쵸. 다리야, 이빨도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씀들이 이제 그 우울증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퇴 후에 사회적 활동이 중단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대인 관계도 좁아지고 경제적 능력도 축소되고 또 그러면 신체 질환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남자들은 뭐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뭐 여성분들은 여러 가지 뭐 여성 질환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가족 관계도 좋아야 하는데 가족 간의 갈등 또 어떤 때는 이제 배우자가 사별 그게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같이 이제 자식도 요새는 하나 둘 낳다 보니까 네. 자식도 잘 안 오는데 내 친구도 보면 한 친구는 미국에 가 있고 자식이 둘인데 한 친구는 동생은 또 일본에서 살아요. 그럼 혼자 계시는 거네. 그렇죠. 그 두 분이 사시는데 그러니까 한 분은 돌아가시면 이제 혼자 완전히 돼버리잖아요. 네. 미국에서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우울증을 낳고 그런 우울증들이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이제 어르신들 자살 문제를 우리 노원구라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자살 예방 대책을 한번 볼까요? 네. 성인의 자살 위험이 가족 결속도로 완충된다고 하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지 체계가 있으면 그렇죠. 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뭐 가난하더라도 같이 네. 콩나물에 밥 말아 먹으면서도 또 김치 하나 먹으면서도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요. 네. 가족 결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 결속도의 키는 뭐냐 결국은 부부관계다. 그래서 보면 부부관계가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과 자살 사고가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새겨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또
우리 노원구 이웃사랑 노원구도 이제 혼자 되신 어르신들이 많고 독거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이웃사랑 봉사단, 또 심리상담료 이런 분들이 거의 뭐 1대1 거의 매칭 돼가지고 이렇게 돌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도 하시고 또 해주시고 또 가끔씩 방문해서 이게 보살펴 주시거든요. 네.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뭐 돌봄단? 무슨 돌봄단이죠? 똑똑똑이죠. 아, 똑똑똑은 뭐예요? 찾아갑니다, 저희가. 아, 찾아가요? 가만두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혼자 계실 수 있는 뭐 이런 분들도 찾아가고요. 그렇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신 분들도 찾아가고요. 그렇군요. 네, 뭐 취약 가구다라고 판단이 있으면 무조건 찾아갑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시니까 네. 자살률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그 이름이 똑똑똑이거든요. 아, 똑똑똑. 세 노크하는 번. 거예요. 두 번 아니고 세 번이네? 세 번 해야 돼요. 똑똑똑 세 번. 네, 잘 세 번 들리게. 해야겠네. 그래서 똑똑하기도 하고 또 친절하기도 한 우리 똑똑똑 돌봄단이 우리 노원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생애 주기에 따른 자살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20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30대도 있고, 그러니까 생애 스트레스가 없는 세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 어머니 아빠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30대는 30대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또 저기 40대, 50대. 50대는 50대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럼요.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이런 것을 슬기롭게 이겨내시는 여러분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별 말씀을요. 이제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도 마음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너무 예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